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하나, 공감. 관계의 기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으로 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오랜 친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공감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상황에서 느낄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김 씨는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의 고통과 고민을 존중했고 덕분에 친구와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러한 공감 능력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오해가 있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감이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박 교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따라 맞장구를 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바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고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공감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하지만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사람의 관점을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점차 마음을 열고 더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이 공감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었습니다. 공감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있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낄 때 더욱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됩니다. 공감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호 씨는 친구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표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 씨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유연하고 이심 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적대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되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며 이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하며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의도적으로 듣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듣기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경청자는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듣는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김 씨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을 때 듣기라는 기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씨는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클 때 중간에서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김 씨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씨가 보여준 경청의 태도 덕분에 가족들은 차분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모임 이후로 김 씨는 가족 모임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경청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의사소통 전문가인 박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열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듣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작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든지 그렇다면 내가 느낀 감정은 이런 것이었겠네요 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되돌아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피드백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듣는 태도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경청의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오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영희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의견 차이를 겪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영희 씨의 의견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희 씨의 이러한 경청 태도 덕분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대화에서 갈등을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되길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자주 만나는 노인 A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A씨가 항상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반응해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덕분에 A씨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A씨의 경청 능력 덕분에 그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동감받는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청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노인은 젊었을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녀의 감정을 경청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녀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느꼈던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청은 서로 간의 차이를 좁히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청의 효과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청의 힘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 신뢰와 일관성. 사람들과 깊고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신뢰와 일관성입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한 말을 지키며 일관된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갈등보다는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며 이웃들과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성실하게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웃들은 박 씨를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일관성 덕분에 이웃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태도로 사람들에 대하며 그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관성 있는 행동이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김 교수는 일관성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쉽고 이는 갈등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점심 약속을 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기본이 됩니다. 또한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도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세운 원칙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영수 씨는 매주 일요일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켜왔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의 이러한 일관성 있는 태도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쌓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반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 노인 A씨는 자신이 말한 대로 항상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A씨의 이관성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A씨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이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적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거나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마련이며 이러한 신뢰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언제나 같은 태도로 친구들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친구들은 B씨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씨의 이관성 덕분에 그는 친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이관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관성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네. 험담과 판단을 피하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험담과 판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 적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험담을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최 씨라는 한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험담을 피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남을 비난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험담이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았고 항상 신중하게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고민을 나눌 때 최 씨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립적인 태도 덕분에 최 씨는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은퇴 후에도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험담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박 교수는 험담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험담은 상대방의 이미지뿐 아니라 험담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험담을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험담을 들을 때는 가볍게 받아넘기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있나요? 라며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험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험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험담을 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이웃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이웃이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예민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그 이웃을 비난하는 대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험담을 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이웃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험담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주 지각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가 일에 몰입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점을 떠올리며 그를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태도는 험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험담을 피하는 습관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모여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으며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누군가의 실수를 함담할 때 영희 씨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구라 실수는 하잖아요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친구들은 영희 씨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험담을 피하고 싶을 때마다 영희 씨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험담과 판단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험담과 판단을 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험담을 피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언제나 대화하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험담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용서하고 넘어가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상처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함을 넘겨보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를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더욱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 씨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그 상황에서 잘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에게 직접 사과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용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용서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도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서가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를 통해 마음을 비우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처럼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 A씨는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자신에게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에 대해 크게 실망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용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씨는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더 관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서를 할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거나 되새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거나 상대방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지 않게 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진심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노인 B씨는 친구와의 오랜 갈등 끝에 화해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그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뒤로는 더 이상 그 주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 그 이후로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보다는 완전히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마음속에 남겨두면 그것이 쌓여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서를 통해 마음을 비우면
자신의 감정 상태가 더 평화로워지고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가족 중 한 사람과 큰 갈등을 겪었을 때 이를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오랜 시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받고 용서를 하고 그 가족과의 갈등을 내려놓은 최에는 다른 가족들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고 본인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친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 이후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용서를 통해 친구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6. 감사와 존중 표현하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태도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을 열게 되며 그 결과 더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김 씨라는 한 노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을 방문하면서 바쁜 아침에도 자신을 맞이해주는 직원들에게 항상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곳 직원들은 김 씨를 특별히 기억하게 되었고 김 씨가 방문할 때마다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그곳 직원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김 씨의 감사 표현은 그와 직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김 씨는 그 커피숍에서 언제나 환영받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정 교수는 감사와 존중은 작은 행동이지만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마음을 열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감사와 존중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작은 감사의 말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해준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고마워 라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날 때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친구들은 영희 씨를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을 때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감사와 존중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들이 갈등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박 씨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동네 모임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모임이 끝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A씨의 태도 덕분에 모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고 더욱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119. 신중하고 배려 깊은 말하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신중하고 배려 깊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대화의 질을 높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씨라는 한 노인은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 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태도 덕분에 모임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 교수는 말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메시지입니다. 배려 깊고 신중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민감한 대화에서는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관계를 보호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미리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예민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노인 A씨는 친구가 자신의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볍게 대꾸하기보다는 친구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A씨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침묵을 지키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가족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도 신중하게 말하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태도는 대화의 질을 높여줍니다. 한 예로 김영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마다 모든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후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의 이러한 배려 깊은 대화 방식 덕분에 가족들은 김 씨를 신뢰하고 그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기는 또한 불필요한 비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언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직접적인 비판 대신 어떤 선택이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조언 덕분에 친구는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C씨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말이 휘둘리기 쉽고 그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도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고 배려 깊은 말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8.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 만들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요소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로 인해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윈윈 접근법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오래도록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씨라는 한 노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제안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작물을 심고 수확물을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웃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되었고 텃밭을 함께 가꾸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의 이러한 윈윈 접근법 덕분에 그는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며 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윈윈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협상 전문가 박 교수는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배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 A씨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각자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의 이러한 접근법 덕분에 이웃들은 그를 신뢰하며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가족들과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각자 가고 싶은 장소와 원하는 활동을 듣고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B씨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윈윈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팀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자신의 의견을 양보함으로써 팀원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C의 유연한 태도 덕분에 그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하고 서로가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언제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친구들은 D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신뢰를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